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2025년 혼인 이혼 통계가 발표되었죠. 그런데 매년 이 통계를 다루던 유튜버들도 올해는 별로 다루지 않더라고요. 이유야 뭐 발표되고 나서 최고의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BTS 광화문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다룰래야 다룰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면 AI 유튜버들이야 대본도 AI가 만들어주고 그림도 AI가 알아서 넣으니까 상관은 없었겠지만 저 같은 일일이 수작업하는 유튜버들은 다룰 이유가 없다. 왜? 여러분들이 안 보실 거니까.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국제결혼 관련 자료에 관심이 많은데 왜 안 보냐고요? 혼인 이혼 통계 이거 다룰 사람들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왜 안 보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세요. 보면 처음에 혼인 통계 그리고 이혼 통계 순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혼인 통계 안에는 혼인 건수, 조혼인율, 초혼, 재혼, 그리고 연령, 성별 연령, 그리고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나온다, 그죠? 뭐 이런 순서대로 보니까 참고하시고, 여기 첫 번째 장입니다. 이 보고서의 요약 데이터들이라는데 이거는 내용 보면서 계속해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혼인 건수입니다. 혼인 건수가 24만 건으로 전년 대비 8%나 증가했다네요.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한국이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가 줄어들 게 뻔한 걸 눈 뜨고 쳐다보고 있었잖아. 그런데 꽤 많이 반등했다, 그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치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유의미한 반등이잖아. 그리고 저걸 좋게 받아들여도 되는 게 초혼 연령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결혼하는 사람들 나이가 작년과 똑같다는 말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초혼 연령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결혼 고령화가 더 심해지지 않았다는 천만다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 맞잖아요. 사실 늦게 결혼하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과학적인 문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단모 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다음에 언급할게요. 왜냐하면은 이것만 이야기해도 한 파트죠. 그로 인한 부작용들 그게 더 깊게 진행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 혼인 연령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20대 초반의 여성들의 혼인 건수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4% 감소했죠. 그러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반등은 유의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20대 중후반과 30대 초중반을 보세요. 굉장히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전체 결혼 건수 중에서도 이 나이대 여성들의 결혼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잖아. 이게 진짜 유의미한 거거든요. 20대 중후반과 30대 초중반이야말로 임신은 잘할 수 있는 연령이지 않습니까? 아니 더 잘할 수 있는 20대 초반에 결혼 안 하면은 그나마 나은 게 이 나이대잖아. 40대가 임신하는 것보다 30대 후반이 임신하는 것보다는 잘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결국 그렇다는 말은 출산에 지장이 안 갈 가능성이 높은 나이대 여자들이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노산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30대 이상인 여성분들은 다 노산이겠지만 30대 초반까지는 괜찮다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언니아들이 노산을 걱정해서 일찍 결혼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20대 중후반에 결혼하는 여자 건수가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늘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제가 25년도 결혼 이혼 보고서를 다루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입니다. 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9.3%대가 유지되던 게 23년도에는 10%가 유지되던 게 지금은요 25년 들어서 8.6%까지 퍼센테이지가 떨어졌다. 굉장히 안타까운 성적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제결혼 건수는 0.3%가 감소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베트남과의 국제결혼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지만 국제결혼 건수가 굉장히 감소했어요.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주제를 안 다루려고 했는지 보이시잖아.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으시다. 실제로 국제결혼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미 국제결혼했고 남아있는 분들 중에 국제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국제결혼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취약한 점이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조회수가 나오고 조회수가 나와야 더 많은 국제결혼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데 한국 남성들 자체가 국제결혼에 관심을 끄고 있는 상태라서 이러한 영상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가 뭐죠? 오늘은 25년 인구 통계를 다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여성들의 한국 남성에 대한 혐오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숨기고 있을 가망성도 굉장히 높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는 국제결혼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우리들 입장에서 중요한 요인이잖아. 그런데 미혼이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한국 여성과 결혼만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게 알바노거든요.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뭘 숨기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과거보다는 나아졌다면
그걸로 독하다 이 말이야. 너 이제 남성 혐오 안 해?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그거는 내 알 바 아니지. 내 앞에서 티만 안 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 입장이 아니에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테지만 저는 국제결혼 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 제 생각이 저렇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 생각이 저렇다고요. 그거는 수치가 말해주잖아. 국제결혼한 사람들 수치가 8.6%밖에 안 된다니까. 91.4%가 국내혼 한다고요. 미카이 데키마스까? 그리고 둘째, 또 어떤 이유가 있냐 하면 국제결혼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거겠죠. 사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런 큰 결단을 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지, 평범함에 안주하고 싶지. 굳이 인생에 모험을 해야 되나? 굳이 외국까지 가가지고 돈 들여서 고생해서. 이찬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일본 여성과의 결혼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줄어든 거는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그거를 아실 수 있는 거고,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했다는 건 일본으로 취직을 많이 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한국 취업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일본으로 갔어. 일본에 살다 보니까 일본 여자친구가 생겼어. 일본 여자친구가 마인드가 괜찮다 보니까 결혼을 했어. 그것을 반영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일본 국제결혼 증가율은 취업을 거기서 많이 해서 거기 사는 여자들과 결혼을 많이 해서 증가한 겁니다. 물론 이전부터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일본에 갔겠죠. 뭐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외국에 나가서 여성을 꼬셔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24년도를 기점으로 건수조차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 미카이 데키마스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인간의 본능에 빗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거 좀 편안하게 하자. 자동차 타고 만날 수 있는 여자, 걸어서 만날 수 있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연애하자. 아니면 안 하자. 이혼으로 살자. 라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난 그래도 외국인이랑 만날 거야. 고생해서 이 어려운 혼인 시스템을 행정사 몇백만 원 주고 다 통과해서 외국인 비자 받고 혼인 신고하고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건 제가 작년 5월까지 생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 생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결혼 주제 영상만 올리면 조회수가 떨어진다.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진 것 같다를 작년 5월부터 이야기했다니까. 왜냐하면은 영상을 올리잖아요. 각종 지표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게 표시가 난다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리즘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혐오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국제결혼 컨텐츠에 무슨 혐오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 주제를 별로 안 좋아해서 조회수가 떨어진 거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 지금 남성 커뮤니티를 가보세요. 국제결혼 게시판 가보시라니까. 조회수가 예전보다 성격하게 떨어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가 행복하게 살더라는 게시글 같은 것보단 어떤 나라의 여성이 한국 국정 먹튀했더라 라는 글에만 관심 많다니까. 조회수 많다니까.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건지 진실인지는 가보시면 안다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행복하게 국제결혼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국제결혼 못하니까 힘들어서 안 할 거니까 국정 먹튀했다, 그런 불행한 뉴스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이게 전부 다 인간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내가 못 가질 바에 부셔버리겠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25년 인구 통계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 국제결혼 건수가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 물론 한국 여성들이 속으로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게 한국 남자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고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티를 안 내고 있다는 반증이잖아. 그것만 해도 굉장한 성과거든요. 그리고 그건 이혼 통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결혼 건수가 증가했죠. 그런데 이혼 건수는 3,000건 감소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이유로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AI로 인해서 직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또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시스템상으로도 신입으로 취직하는 거, 그리고 재취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혼율이 줄어들었다니까. 그런 이유로 이 남자의 재산을 반틈 가지고 오는 것보다 이 남자랑 같이 사는 게 오히려 리스크가 줄어들어 경향이 있어서,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어서 이혼율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런 이유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나이대를 보면 아실 수가 있죠. 약속을 10년이라고 했잖아. 10년이면 반띵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다는 말은 결혼한 지 10년대 나이를 보시면 되잖아.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이혼 건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이대는 여성은 40대 초반, 남자는 40대 후반이란 말입니다. 저때 재산 분할하면 딱 반반이죠. 그렇다는 말은 남자의 재산을 보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참지 않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 뭐 한두 건이야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겠지. 그런데 가장 많이 이혼하는 나이대가 저렇다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다른 과학적인 논리가 있습니까? 겠냐고. 이 밖에
자료도 솔직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는 제가 설명 다 해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국제결혼 비중이 줄었다 하더라도 남자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래도 한 해 한 해 대한민국은 더 건강해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잖아. 그리고 이번 통계 자료가 대한민국이 조금 나아졌다, 미미하게라도 앞으로 나아갔다 라는 것만 아시고 가셔도 굉장히 뜻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꿈속에서 깨어나 시간입니다. 라이브 스타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